그 금은방들 누가 털었나?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금은방 누가 털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예, 최근에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 3건을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묶었습니다. 이 세 사건 발생 장소가 금은방이라는 것 말고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영상에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보면 3건이 다 금은방인데 예.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10대라는 거예요. 이게 2020년에는 20대가 금은방을 털은 사건 때문에 세상을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예. 지금 이 모든 사건은 10대들이 금은방을 털었다라는 점입니다. 예, 이게 보면은 금은방 털이 사건 최근에 3건의 사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일어난 게 12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4천만 원 상당의 이제 네. 귀금속을 도난을 당한 거고요. 지난 10월 23일 오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2,300만 원 상당의 금은방이 또 털렸고 6월 23일에는 대전시 중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네. 귀금속이 또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10대들이 낀 금은방 털이 사건이고 특히 광주와 대전 금은방 절도 사건을 보면 피해자 중에는 10대 중에도 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이게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아연실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예. 들어서 뭐 19세, 18세 정도 되는 뭐 청소년들이 금은방을 털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두 가지 측면이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조직적이다. 그러니까 분업적이고 그 하는 모든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에 13세, 14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끼었던 특히 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 중구팀하고 유성팀이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6월 23일 날 범죄가 저지러지는데 두 건이 같이 저질러집니다. 특히 중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20대가 17세라는 중간책을 끼우고 그 17세가 14세와 13세라는 또 다른 중간책을 끼워서 그 13세와 14세를 모집해서 실행을 그 초등학생들이 가서 예.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꼬드겨서 지금 이제 10대 중에서도 촉법소년들을 이용했다 이런 거죠. 이게 나이만 빼고 보면 성인들의 범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앞서 조직적이고 분업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금액도 그렇고 범행 양상을 보면 단순히 10대들의 어린 친구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다. 한순간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이 사건에 이미 좀 나와 있는 사건이라 범죄 수법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 10대들을 모아놓고 어떤 카페에서 20대가 지령을 내립니다. 사실 그 지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금은방을 털면 금은방에는 다 당연히 이렇게 그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이렇게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오면 이렇게 경보가 울리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오는 시간이 뭐 3분이면 너희들은 2분 30초 만에 그걸 하고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시간까지 다 예, 시간까지 알려주고 계산해가지고.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우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0대가 보호해야 되는 20대는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보호해야 될 그 10대 초등학생을 이용했는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쁜 형들입니다. 이거 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광주 금은방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10대 피해자 3명이 검거됐는데 경찰이 어제 주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경찰은 근데 이들 말고도 공범이 더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 업주와 경찰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동원들 한 번에 안 와요. 며칠 전부터 봐보고 또 봐보고 지금 항상 보고 그러더라고요. 몇십 번일 수도 있고요.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 있는 것 같아. 범행을 얘네들 했지만 그때 뭐 시내 오토바이들이 얘네들 오토바이 한 서너 대가 접촉을 하더라고. 자,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범행은 애들이 했지만 그때 시내 오토바이들이 한 서너 대가 접촉을 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오토바이들이 접촉을 한 것 같다. 이거는 공범이 또 있다는 얘기 이 아니겠습니까? 부분은 분명히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만약에 그냥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이제 앵커가 제가 앵커한테 어떤 범죄를 지시를 할 때 예. 앵커가 만약에 검은빵을 털었다라고 쳐요. 그럼 앵커가 이렇게 그 작물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망가다 잡히면 작물 갖고 있으면 꼼짝 마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털고 나와서 옆에 있는 오토바이에게 그걸 전달하고 자기가 다른 쪽으로 도망가면 사실 범행의 어떤 장소에서 분산이 일어나면 잡히더라도 나는 뭐 검은빵을 털었지만 그 물건 자체가 나한테는 없다. 아니면 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접촉했나 사실 그런 분명히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예. 범죄 전체에 대한 어떤 설계를 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아까 12월 달에 일어나는 범죄 그리고 아까 6월 달에 이미 10대를 끼웠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6월 23일 날 일어났던 범죄를 모방해서 12월 달에 똑같은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그 6월 23일 범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물책도 따로 나누어져 있고 모집책도 따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범죄, 그런 어떤 범죄 수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오토바이를 접촉해서 그 검은빵을 털고 나오는 사람과 그 털고 나오고 난 다음에 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이건 분명히 열려 있으니까요.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왜 들여다봐야 되는가 하면 예. 직접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같은 의사에서 같은 공모 의사 안에서 같이 움직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경우에 공모 공동정범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공모를 했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청소년이다. 그다음에 뭐 이게 어떤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쉽게 봐주기 시작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조직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전 사건 관련해서도요. 무려 16명이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검거 당시의 상황을 보면 10대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다가 진술을 갑자기 번복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부분이 보면 아직은 어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자기가 제일 처음에 가서 저 촉법소년이에요. 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생일이 지났어요. 아까 어. 14세 미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4세 한 20일 정도가 됐는 거예요. 그러다 생일이 그 보니까 정도 지났으니까 예. 이제 촉법소년이면 시청 여러분 이게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보다 높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찰에 이야기했죠. 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야. 너 이렇게 지금 범행 부인하면 너 가중처벌 받아. 아니면 너는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네가 다 덤태기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14세 이 청소년이 그 범죄 전체를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범까지 16명이라는 대대적인 조직적인 범죄를 좀 잡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촉법 소년들도 경찰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뉴스를 다루면서 정말 걱정됐던 거 하나는 10대들이 뉴스 보면서 모방범죄 저지르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에요. 아마 뉴스 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이유를 꼭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쁜 형들, 너네 이렇게 범죄 저지르면 처벌받지 않아 라고 일러준 범죄를 하게 시킨 이 형들은 처벌받지 않는 겁니까? 처벌받죠. 대한민국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바깥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이 막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지시를 내리는 걸 우리는 공모공동정범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청 여러분, 조직폭력배의 두목은 절대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했는 그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지시 내리는 사람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범죄 구성 요건의 실행을 분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다.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예. 아니면 그 어떤 그 물건을 훔치고 나온 사람에게 그 물건을 오토바이가 받아서 다른 데로 전달했다. 이거는 범죄 수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일부 실행 전부 책임. 내가
원칙적으로 그 물건만 날랐다 바깥에서 지켜봤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전체 책임이 지는 거예요. 제가 공동정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오른손으로 범죄를 하고 왼손으로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해서 제가 범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촉법 소년의 나이를 좀 낮추자, 하향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법무부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데 정말 나쁜 형들의 꿰매 빠져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나이를 낮춰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상충하고 있어요. 이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예. 우리가 그 13세로 낮췄을 때 처벌하자는 것은 이렇게 어른들의 꼬임에 빠진 얘들까지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13세 중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13세 중에 특수강간을 저지르거나 13세 중에 강간을 저지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봐줘야 될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흔히 말해서 소년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악풍의 폐섭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다른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교정처벌을 받게 해야지 이런 아이들을 소년원에 그냥 막상 보내면 소년원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악풍의 폐섭이 있으니까 절대로 13세를 낮춘다고 해서 13세 모두를 형사처벌 가자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예. 살인했는 애들 소년원 가면 되겠어요? 강도강간? 절대로 소년원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만 예외적으로 교정처벌을 하겠다, 즉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